야, 너 같은 애가 무슨 과학대회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 여기는 미국이야.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시험장 입구 앞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별의 말들이 여전히 들려왔지만 이제는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제 꿈은 그들의 편견보다 컸으니까요. 노트북을 꽉 쥐고 저는 시험장 문을 향해 걸어갔죠.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쥔 낡은 노트북에는 6개월 동안 밤새워 만든 프로그램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카고 빈민가의 한 소년이 꿈꾸는 이야기,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박태우입니다. 매일 새벽 도서관에서 코딩을 독학했습니다. 유튜브로 강의를 들으며 프로그래밍을 배웠죠.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영상을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누군가는 해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태우야, 과학이 밥 먹여주냐?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제가 만든 프로그램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그건 형의 사고 이후로 더욱 확신이 됐습니다. 형이 공장에서 다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의료진의 늦은 진단으로 상태가 악화됐고 지금도 병원을 오가고 있죠.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AI가 의료 진단을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 기술을 만들겠다고. 우리 가족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시다 다치셨고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포장마차를 하셨죠. 하지만 제겐 꿈이 있었습니다. 독학으로 배운 코딩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으니까요. 매일 밤 수없이 많은 코드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죠. 열심히 공부하다 책상에서 잠들면 어머니가 살며시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첫 번째 프로그램을 완성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의료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었지만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밤새 코드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도 지치지 않았죠.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포장마차를 정리하시는 걸 돕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그리 고집이 세니?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어서 하시는 말씀. 하고 싶은 걸 하렴.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거리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김밥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노트북을 켜고 코딩을 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보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기가 제 시작점이니까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포장마차에서 풍기는 김밥 냄새, 아버지의 병원비 고지서, 그리고 형의 사고 소식. 전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시험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낡은 노트북을 꺼내는 제 손이 떨렸죠. 하지만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카고 과학고등학교 주최 전미 청소년 AI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최신 노트북들이 반짝였습니다. 참가자들의 교복만 봐도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알 수 있었죠. 명문 사립학교들이었습니다. 대회 과제는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프로그램 개발이었습니다. 전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형의 사고 이후로 매일 밤 연구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이었으니까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시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제 화면을 흘깃 보더니 코웃음을 치더군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연구한 대로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시험 종료까지 앞으로 30분 남았습니다. 진행자의 안내가 들리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의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개발한 AI는 기존 의료 진단의 정확도를 30% 이상 높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과 발표 시간. 심사위원들이 각 참가자의 성적을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점수가 호명되자 장내가 술렁였죠.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인정하지만 빈민가의 학생이 독학으로 이런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게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상자 명단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제 실력을 의심받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제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왜 이런 접근 방식을 선택했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심사위원단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차가운 선고가 내려졌어요. 시험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더 완벽하게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요. 어머니의 포장마차 앞에 도착하니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따뜻한 떡볶이 한 접시를 내어주셨죠. 엄마, 다음에는 꼭 이길게요. 떡볶이를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 손길에서 힘이 났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차별의 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그 벽보다 더 높았죠. 이번 탈락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란 걸 저는 믿었습니다. 탈락 이후 매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늦은 저녁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책 좀 봐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중년 남성이 제가 보고 있던 인공지능 관련 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책을 건네주려는 순간 그분의 시선이 제 노트북 화면에 머물렀죠. 잠깐, 이 코드는 이정훈 교수였습니다.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한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 돌아온 분이라고 나중에 알게 됐죠. 교수님은 제 노트북 앞에 앉아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놀랍군. 대학원생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인데 내가 혼자 만든 거야? 네. 형이 병원에서 겪은 일 때문에 의료 AI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과학 대회에서 있었던 일, 제 꿈, 그리고 현실의 벽에 대해 털어놨죠. 교수님은 묵묵히 듣고 계셨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도서관 한켠에서 우리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교수님은 제 코드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니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너의 실력은 진짜야. 넌 단순한 코딩 실력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독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그날 저녁 교수님은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눴죠. 차가워진 몸이 따뜻하게 녹아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도해주고 싶구나. MIT에서도 이런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보기 힘들었어. 얼떨떨했습니다. 나사 출신의 과학자가 저를 지도하겠다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난 엄격한 멘토가 될 테니까. 교수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으니까요. 매주 토요일 연구실로 와. 너의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보자. 그렇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은 엄격했지만 자상했습니다. 제가 막힐 때마다 힌트를 주셨고 제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셨죠.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서 토론하던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태호야, 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이 있어. 그게 바로 진정한 과학자의 자질이야. 교수님의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저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처음 알았죠. 어머니의 포장마차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저는 달라진 제 모습을 어머니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달에 전국대회가 열려. 이번엔 내가 가진 걸 마음껏 보여줄 차례야.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멘토가 생겼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전국 과학대회가 열리는 시카고 컨벤션 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정훈 교수님과 함께 3개월간 준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노트북 속에 들어있었죠. 태호야, 긴장하지 마. 넌 충분히 준비됐어. 교수님의 격려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랐습니다. 전국에 내노라 하는 천재들이 모두 모였죠. 대회장에 들어서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배경이 없으면 끝이야.
물론 내가 1등 하겠지만 오웬 콜린스였습니다. 전국 최고 사립학교의 자존심이자 이번 대회 최유력 우승 후보였죠.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대회 주제는 AI를 활용한 의료 혁신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바로 그 분야였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대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옆자리의 참가자들이 간간히 제 화면을 힐끔거렸습니다. 제 접근 방식이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교수님과 함께 개발한 새로운 의료 진단 시스템은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죠.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경고를 보내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종료 시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주변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를 점검하는데 형이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형이 제때 진단을 받았더라면 이 기술로 다른 누군가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각 참가자의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봤죠. 제 차례가 왔을 때 당당히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병원 데이터로 테스트했을 때 기존 진단보다 30% 더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경고 시스템이 응급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하는 게 느껴졌죠. 질문이 쏟아졌지만 하나하나 정확히 답했습니다. 이정훈 교수님과 밤새워 연구한 내용들이었으니까요.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오웬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처음으로 저를 경쟁자로 인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 대회장이 숨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올해의 대상은 시카고 공립고등학교 박태호 학생입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이정훈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게 보였고 객석에서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상대에 올랐을 때 오웬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죠. 축하해. 이번엔 내가 이겼어.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정한 경쟁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법이니까요. 트로피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 한 통이 저희 가족의 웃음을 앗아갔어요. 형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술비가 2만 달러라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포장마차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죠. 전국 대회 상금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벽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어요. 이정훈 교수님이 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죠. 태호야, 나사에서 너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어. 너의 의료 AI 시스템이 우주정거장의 의료 지원 시스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대.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사와의 협력이 성사되면 형의 수술비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즉시 연구 계획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오웬 콜린스가 너와 비슷한 의료 AI 시스템을 먼저 특허 출원했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확인해 보니 제 연구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 대회 당시 제가 발표한 내용을 훔쳐간 게 분명했죠. 다음 날 연구실 복도에서 오웬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죠. 이런 게 현실이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 오웬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특허 신청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희 가족으로선 엄두도 못 낼 금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김밥을 말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이정훈 교수님이 연구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포기하지 마. 넌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 나사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자. 교수님 말씀대로 더 발전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순한 의료 진단을 넘어 우주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구상했죠. 무중력 상태에서의 의료 지원, 제한된 자원 활용,
원격 진료 시스템까지 모든 걸 고려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이야. 오웬이 훔쳐간 건 기초 단계에 불과해. 교수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도 작동하고 제한된 의료 자원으로도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었죠. 나사에 새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했어. 이번엔 성공할 거야. 교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얼마 후 나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새로운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연구 지원을 약속했죠. 병원 침대에 누운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희망이 생겼다고 곧 수술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형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로 대신했습니다. 배신은 컸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됐으니까요. 이제 나사와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린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계 청소년 과학 올림피아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긴장돼요, 교수님. 넌 충분한 준비가 됐어. 나사도 인정한 실력이잖아. 이정훈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전 세계 천재들이 모인 자리. 대회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도 만나네. 오웬 콜린스였습니다. 미국 대표로 참가한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대회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50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최첨단 장비들이 반짝였고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대회 주제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전광판에 주제가 떴을 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바로 이것이었으니까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우주정거장용 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버전이었죠. 나사와의 협업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기술이었습니다. 독일 대표, 영국 대표, 일본 대표 모두가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개월간 피땀 흘려 준비한 시스템이 있었으니까요. 와, 이런 접근은 생각도 못했네. 옆자리의 독일 대표가 놀란 눈으로 제 화면을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정훈 교수님과 밤새워 연구한 결과물이니까요. 심사 시간. 세계적인 과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죠. 이 시스템은 우주에서의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지구의 오지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AI가 1차 진단을 도와줄 수 있죠.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자신있게 답했죠. 이건 단순한 대회 출전이 아닌 제 꿈을 향한 도전이었으니까요.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 긴장감이 대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각국의 대표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올해의 대상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박태우 학생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훈 교수님이 크게 웃으시는 게 보였어요. 객석에서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도 보였죠. 시상대에 오르는 길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방송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오웬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이번엔 진짜 내가 이겼어. 그리고 미안해. 전에 내 아이디어를 훔친 거. 오웬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고 그 순간 라이벌은 동료가 되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빈민가 출신 한인 소년 3개를 제패하다. 그들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지만 전 담담했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신문 헤드라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기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공항을 나서는데 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회 우승 일주일 후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사의 연락에 이어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시다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의 기술이 우주정거장에도 적용될 거고 대통령과의 면담까지. 태호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정훈 교수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신 어머니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죠. 우리 아들이 이런 날을 보게 될 줄이야. 백악관에 도착하자 비서실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편안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자네가 바로 그 천재 소년 과학자로구만. 나사로부터 자네 얘기를 많이 들었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의료 AI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개발한 시스템이 어떻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설명했죠. 놀랍군. 자네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자네 같은 인재를 더 많이 키워낼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겠어. 대통령은 특히 제 시스템이 우주정거장에 적용된다는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새로운 의료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겠어. 면담이 끝난 후 나사 책임자들과의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제 시스템을 실제 우주정거장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죠. 지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도 정확한 의료 진단이 가능해질 거예요. 제 설명에 나사 책임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기술이 우주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죠. 백악관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전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 기술은 우주에서만이 아닌 지구의 모든 곳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백악관 근처 한 식당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으셨고 형은 제 어깨를 두드렸죠. 태우야,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씀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보낸 밤들, 차별에 맞서 싸웠던 순간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꿈. 드디어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사의 연구원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시카고의 제 동네로 돌아왔죠. 어머니는 여전히 포장마차에서 김밥을 만드셨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제가 그 옆에서 노트북을 펴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점이었죠. 박태호 선생님, 저도 나사에 가고 싶어요. 10살배기 제임스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곳에는 제임스처럼 꿈 많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무료 코딩 교실을. 처음엔 포장마차 옆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지역 커뮤니티 센터까지 확장됐습니다. 태호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구나. 이정훈 교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교수님은 제 수업에 특강도 해주시고 실험 장비도 지원해주셨죠. 제가 쓴 책 꿈꾸는 코딩의 수익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처럼 꿈은 크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이제 알겠어. 넌 단순히 대회에서 이긴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였구나. 오웬이 교실을 찾아왔을 때 한 말입니다. 그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CEO가 됐지만 여전히 저와 연락을 주고받았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정식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CBS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나사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제가 개발한 의료 AI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 오지의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도 활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제게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이곳 시카고의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볼 때입니다. 꿈이요? 전 이미 이루고 있어요.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거, 그게 바로 제 꿈이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제 수업을 들었던 마리아가 MIT 합격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어머니의 포장마차는 이제 우리 동네의 작은 배움터가 됐습니다. 김밥 냄새와 코딩 이야기가 뒤섞이는 곳,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한 소년의 꿈이 이제는 더 많은 꿈들을 피워내는 씨앗이 된 거죠. 우리는 여전히 길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 많은 꿈을 함께 꾸고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